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신규 환자 수가 7주 만에 2,000명을 넘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상과 중환자 치료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자 고강도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주요 37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가 향후 인류의 생활 근거지는 우주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경쟁 기업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인류의 화성 이주보다 지구 인근 우주에서의 인공 도시 건설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6명으로 엿새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에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7주 만에 2,000명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지역 발생은 1,98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55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8.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8%로 부산과 충남, 대구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어 현재 471명입니다. 열흘째 400명대 규모를 이어가면서 환자가 많은 수도권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12명이나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115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천여 명이 받아 누적 4,196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81.7%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적 4,010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8.1%로 집계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된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여력 한계를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고령층 돌파 감염 증가와 천여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데도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권덕철 1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요양 및 정신병원과 시설은 병상 배정이 곤란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 지역 중환자 병상 4개 중 3개 이상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6.4%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총 687개 중 162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74.2%보다 하루 새 2.2%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6%로 전날 76.2%보다 높아져 80%에 가까워졌습니다. 인천은 78.5%, 경기 73%로 75% 기준을 이미 웃돌거나 근접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오늘부터 50대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은 오늘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mRNA 계열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기저질 환자와 우선 접종 직업군도 오늘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 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등 보건 의료인이 포함됩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으로 2주 만에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 1000명당 1.6명에 2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직 독감 유행 기준 5.8명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지난 겨울 최대치였던 지난해 11월 8일부터 14일 3.3명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독감 증가에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난 겨울에 비해서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첫 대규모 실내 공연으로 K-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함성 불가 방역 수칙 아래 관객도 가수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데뷔 첫 대면 공연을 하게 된 걸그룹이 관객이 정말 있다며 감탄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공연장을 다녀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실내 공연. 방역 절차를 밟으려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섰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3천여 명이 콘서트장을 찾았는데요. 입장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고 이렇게 비닐 장갑을 껴야 합니다. 함성이나 이른바 떼창은 금지. 오로지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는 방역 수칙에 헷갈리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 호응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지나쳐 따라주면 안 돼요 여러분. 데뷔 1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공연하는 걸그룹은 공연장을 채운 관객에 신기해하는 등 코로나19가 나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추긴 이른 시기. 주최 측은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오랜만에 대면 공연에 관객들은 싱글벙글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좀 실제 존재하는 아이돌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드디어 보니까 약간 떨리죠. 이제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대면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고. 함성 없는 조금 낯설고 어색한 K-팝 콘서트. 가수도 관객도 더 자유로운 공연이 가능한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응원 소리를 꾹 참았습니다. 그리웠어요. 네, 이런 뭔가 박수, 근데 오늘 함성 소리는 잘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속으로 지금 다 외치고 계시죠? To go into 2 years of nothing. Hopefully there's more in the future. So I'm looking forward to that. Hopefully they can feel our love from the clapping. YTN 이준엽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홍콩 92%, 영국 89.4%, 미국 79.2% 순이었는데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에 정부는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현장에선 아직 요소수가 온다는 연락조차 못 받은 곳이 있는 등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잇따른 요소 수입 소식에도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국 100개 주유소를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요소수 180만 리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차량용 사용량의 3일치 정도를 급한 대로 전국 주유소에 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소수가 언제 간다는 통보를 못 받은 곳이 있는 등 거점 주유소별로도 사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YTN이 전국 거점 주유소 몇 곳에 연락을 돌려보니 2,000리터 들어왔는데 다 팔리고 거의 없다는 곳부터 오늘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왔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주유소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온다는 연락조차 못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뒤돌아 가시는 공연들 뵐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정부는 이에 대해 공장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요소수를 만드는 대로 거점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3일부터 차례로 100개 주유소에 나눠주는 중이고 앞으로 물량이 넉넉하면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목적용으로 쓸 20만 리터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에 모두 도착해 시내버스 등에 배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구급차에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일부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는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2의 소부장 또 요소수 대란 위험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 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히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추세에 맞춰서 군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국방 예산 429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하면서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는 언택트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군인들을 위한 군 생활 경험자들의 멘토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 군 장병들이 직접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유용한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의욕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과유불급이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못하지도 않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해서 그 중간만 한다고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 훈련소는 메타버스의 개념 중 하나인 가상현실 VR을 적극 활용해 감염 위험은 물론 훈련 중 인명피해 위험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돌발 변수로 위험 요소가 많았던 특전사 강화 훈련도 이젠 VR이 필수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에서 VR과 증강현실, AR 장비 구축에 221억 원,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4곳 구축에 133억 원, 스마트 예비군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의 혁신 과제도 메타버스를 통해 공개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의 메타버스 활용은 교육과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군사작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상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고강도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아예 부분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현지 시각 15일 월요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합니다. 안 지키면 1,450유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s wird sehr konsequent kontrolliert werden und es wird auch sehr konsequent sanktioniert werden. Ich will auch jetzt schon den Polizistinnen und Polizisten herzlich danken für den Einsatz, den sie hier leisten.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일요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11,000여 명일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부터 3주 동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 방문은 4명까지만 됩니다. Ja, ik vind het heel vervelend. We zijn net helemaal gewend weer aan dit nieuwe, het oude leven terug, zeg maar. Nou willen ze ons eigenlijk weer helemaal terug laten gaan naar het begin. Alsof het nu een beetje voelt alsof we weer van vooraf aan moeten beginnen. 지난 10일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우선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분야 대변인격인 비백 머시 연방 공공보건 서비스부대 의무총감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하면서 백신 접종, 특히 추가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사람들이 연말 휴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말 7만 명대로 떨어진 뒤 정체돼 있다. 이달 12일 기준은 8만 명대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호주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렉 헌트 호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호주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와 호주 의료규제 당국이 12세 미만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초에는 검토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코로나19 TF 팀장인 존 프레벤 중장은 호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에게 접종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연말까지 3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 1억 6천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 왕덩펑 체육위생국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3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0억 7,400만여 명이라고 보도했으며 이것은 전체 인구 14억여 명의 76%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또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인도의 반대로 석탄 발전 중단이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면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마감을 하루 넘기며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조약에는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기금을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후협약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그까지 저항해 초안에 비해 문구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인도가 표현 수정을 요구하면서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That's all they want to do, a dialogue. Disappointing? Absolutely disappointing and totally unacceptable. It's about being able to fully implement the changes that we have advocated for years now. 알록 샤르마 의장은 실망은 이해하지만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a historic agreement. What this will be judged on is not just the fact that countries have signed up, but it will be judged on whether they meet and deliver on the commitment. 따라서 203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각국이 5년마다 내게 돼 있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에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은 1.5도에 부합하지 않은 목표치를 제출했고 지금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가 향후 인류의 생활 근거지는 우주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주 탐사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몇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이 우주에서 태어날 것이고 우주는 인류의 첫 번째 집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우주 식민지에서 살다가 휴가철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듯이 지구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기업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인류의 화성 이주보다 지구 인근 우주에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더 현실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여름철 독감으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도권 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예정돼 있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